증상의 완화와 원인 치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치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병원은요, 안녕하세요. 한성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피부에 뭐가 나고 가려운 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피부 겉보다 몸 안의 면역 시스템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보통 우리가 겪는 피부 질환들, 예를 들면 세제나 금속에 닿아서 생기는 접촉성 피부염 같은 건 외부 자극이 원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면 비교적 금방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은 좀 다릅니다. 가렵고 붉어지고 심지어 진물이 나고 치료해도 또 생기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 안에 면역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아토피는 면역 기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상적인 물질들까지 위험하다고 잘못 판단을 해서 피부에 염증을 만드는 병이다 보니 먼지나 진드기나 음식, 심지어는 온도 변화 같은 것에도 면역세포가 과잉 반응을 하죠. 이게 바로 면역의 불균형, 그리고 아토피가 쉽게 낫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피부병처럼 연고만 바른다든지 해서는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과 함께 몸의 균형과 면역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양방치료나 한방치료가 효과적으로 긴밀하게 병행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아토피는 몸 전체의 균형을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아토피는 피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몸 안의 기능 불균형과 면역 이상이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봅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몇 가지 주요 원인이 있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본다라면 우리 몸 안에 오장육부 중에 기능이 이상이 생기거나 불균형이 있을 때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기로는 폐나 비위, 신기능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한의학적 관점에서 폐는 피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폐 기능이 약해지면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피부가 쉽게 자극을 받아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비위 기능이 약하게 되면 체내의 수분이 정체가 되고, 이로 인해서 생긴 혈액 속의 염증이 온 몸을 순환하다가 피부로 드러나게 됩니다. 신장 기능의 저하도 한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토피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 만성적인 아토피로 진행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우리 몸의 체질과 관련된 이유입니다. 다양한 체질마다 각각의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흔하게 알레르기나 아토피를 잘 일으키는 체질로는 우리 몸 안에 수분이죠. 수분과 열이 많이 있는 체질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피부에 진물이나 붉은 발진, 심한 가려움을 자주 유발하게 됩니다. 또 다른 아토피를 잘 일으키는 체질로는 이와 정반대로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서 열이 많은 체질인데요. 이러한 체질은 주로 피부가 붉고 건조하고 상처도 쉽게 나게 되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체질적 유형에 따라서 알레르기나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유전적인 측면인데요. 우리는 이를 흔하게 태열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태열에는 생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다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태열도 있지만 비정상적인 태열이 지속되면서 아토피나 알레르기, 피부염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대표적인 원인에는 스트레스입니다. 한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이 스트레스를 간의 기능과 연결을 시키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흥분하게 되면 몸에서 열이 나고 신경이 곤두서면서 몸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아토피나 알레르기도 같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단순히 피부에 생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몸 안의 균형과 면역 상태, 그리고 생활 속 습관들까지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게 특징입니다.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원인도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치료와 생활 관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피부과나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양방치료는 피부 증상을 직접적으로 완화시키는데 초점을 둔 치료 방식입니다. 주로 염증과 가려움이라는 외부 증상에 집중을 하게 되며 어떤 약물이나 현대 의료 기술을 통해 빠르게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물을 사용해서 피부의 염증을 억제하고 가려움을 줄이는 방식이죠. 또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자외선 치료 같은 피부 전문 치료요법도 병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보다는 증상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약을 끊었을 때 자칫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약물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한방치료는 아토피를 단순한 피부질환이 아니라 몸 안에 불균형과 면역 이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치료의 핵심으로 봅니다. 즉, 피부에 드러난 증상과 함께 몸의 근본적인 상태를 개선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예를 들어 한약을 통해서 개개인의 체질을 개선시키거나 침이나 뜸을 사용하는 치료 방법을 통해서 기혈의 순환을 도와서 몸 안의 면역을 근본적으로 안전시키는 방식입니다. 한방치료는 개인의 체질과 생활 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를 지향하고 부작용이 적고 장기적으로 재발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반면에 급성 증상을 신속하게 호전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또 일부 치료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양한방 협진 치료라는 것은 이러한 양방과 한방 치료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해서 양방의 빠른 증상 완화 효과와 함께 한방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원리를 결합한 치료 방법입니다. 협진 치료 방식은 증상의 완화와 원인 치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치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치료의 궁극적인 치료 목적은 결국 약물을 통한 치료 후에도 관리만으로도 최대한 재발 없이 좋은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다만 이를 위해서는 양방과 한방 전문의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게 되겠고 협진 치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처음 오시게 되면 복용하거나 바르는 약을 많이 가지고 오세요. 하지만 의외로 본인의 어떤 증상의 원인이나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치료를 할 때는 증상이 좋아지는데 치료 이후로는 다시 원래대로 나빠진다고 호소를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좋은 병원은요, 원인을 좀 같이 찾아주는 병원입니다. 이런 병원은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관리법을 설명을 하거나 상담을 통해서 환자분의 일상생활 속이나 환경에서 원인을 함께 찾아보려고 노력하죠. 두 번째는 환자분이 다양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알레르기나 아토피를 치료할 때는 단순 약물 처방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시기에 따라서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료의 목적에 따라서도 치료 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급성 증상만을 신속하게 치료할 건지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증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건지에 따라 치료의 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생활이나 집안의 환경, 일터의 환경 속에서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환자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올바른 관리법이나 습관을 챙겨주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치료 중에도 치료 후에도 관리는 필수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단순히 치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환경이라든지 식습관, 샤워 습관까지 꼼꼼히 살펴줄 수 있는 병원이 재발률을 현저히 줄여줄 수 있는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에 왔던 환자분 중에 대학병원에서 몇 년 동안 치료를 받았죠. 먹는 약, 바르는 연고, 주사까지 오랫동안 치료받던 환자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에 대한 효과가 점점 떨어지면서 설상가상으로 이제 약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니까 젊은 아가씨였는데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고 고지혈증 환자가 되고 또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약을 중단했던 환자예요.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제 저희하고 상담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환자분의 몸 상태가 약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약이 그동안 계속 세워졌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관점을 바꿔서 적은 약물로도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약 치료를 통해서 몸의 체질을 좀 바꿔보는 치료가 들어갔던 거죠. 물론 양약을 바로 끊은 것은 아니었고 이전에 쓰던 약보다는 훨씬 약한 약을 썼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고 결국 이 환자가 양약을 줄여나가서 양약도 다 끊고 한약도 다 끊은 상태에서 관리로 넘어간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말씀드리는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약이 좋은 것도 좋지만 그 약을 먹는 사람의 몸, 그 몸에서 이 약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받아줄 것이냐. 치료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받는 그 사람의 몸의 상태나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주는 치료 이런 것이 이제 양방치료와 한방치료의 효과적인 협진치료의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는 환자들 그런 케이스들이 적지 않아 있다라는 거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까지 아토피나 알레르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우리 아토피나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피부 타입에 따른 증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